이번에 살펴볼 파트는 롤스와 노직의 분배론인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이 롤스와 노직 이 두 분은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즉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둘은요, 공정한 절차를 겪었다면, 공정한 절차를 통과했다면 그 분배는 정당한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당한 결과라는 말이 문제를 풀다 보면 동등한 결과라고 적히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겁니다. 정당한 결과라고 하면 A라고 하는 공식을 통과했을 때 값은 많이 갖고 을은 적게 갖게 되더라도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등한 결과라는 건 중간 과정은 아무래도 모르겠고 값과 을을 동일하게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둘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스 아저씨는 이제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주요 개념을 얘기하면서 전개를 하는데요. 이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이거를 좀 심각하게 보세요. 즉 이게 약간 능력에 따른 부분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인 거예요. 운. 운에 의해서 불평등이 발생을 하는 거. 예를 옆에 드러났죠. 자질, 소득 격차, 부의 세습. 이런 거는 좀 보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롤스 아저씨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을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해요.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모르는다는 거예요. 무지는 모른다는 거고 베일은 얇은 막이나 천 같은 걸로 가려져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하니까 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나 질투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남한테 관심이 없는 세상이고, 두 번째, 자신의 특수한 사정도 역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징어 게임 중인데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달고나 게임을 하는데 달고나 모양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달고나 게임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아무 도형이나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유리할지 불리할지, 내가 이 지금 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경제학, 심리학적, 일반적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적, 심리학적, 일반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게임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모든 걸 얻을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게임, 또 하나는 절반밖에 얻을 수 없지만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사람들은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할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위험 회피 성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호해 봤을 때 현재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나는 약간 겁이 많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약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의 원칙을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 원칙 너무 중요한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자의 원칙입니다.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최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린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최대한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또 숨어있는 함은 뭐냐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급적 노력을 해서 지켜주긴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롤스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 정치, 언론, 집회, 양심과 사상, 네,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입니다. 이게 롤스가 말하는 주요적인 기본적 자유니까 꼭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래 보시면 뭐 기본적 자유가 그러니까 최대한 누린다는 거니까 절대적이지 않고 이게 또 다시 말하면 제한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한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는 건데, 예, 이렇게 뭐 자유가 충돌할 때 자유 체계를 최선으로 조정한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롤스의 상징과도 같은 말 중에 하나인데 차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해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이게 사실상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요렇게 분배를 해야지만 정당한 분배라는 겁니다. 요런 분배 과정을 거쳤을 때 빈부가 생겼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건 모두가 합의한 겁니다. 모두의 합의가.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목표는 자연적 우연성, 쉽게 말하면 운이죠, 운. 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부자의 것을 최소 수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써놨죠. 즉 이게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평등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만든 거고요. 이게 정치적 권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불평등은요, 불평등의 원인을 만드는 몇 가지 지위나 직위 같은 게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인 직위, 지위는 모두에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기회를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서울대 나온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서울대 의사 시험에 지원할 권리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주로 사회적 우연성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원칙, 평등한 자유, 차등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도 약간의 급은 존재를 해요. 가장 약한 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자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선행된 세상에서 차등의 원칙을 얘기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차등의 원칙의 성격을 지닌 제2원칙은 효율성, 복지에 대하여 정의의 우선성을 추구한다. 즉, 복지가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원칙을 실시했더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복지를 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경우가 복지를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다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만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은 이제 노직입니다. 이 노직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자유주의자고요. 이분이 정말 강조한 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으로서의 개인은 정당한 소유에 대해서는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침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론은 최소국가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최소국가론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소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는 않고 개인의 권리보호 역할을 한다. 이것만 한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작은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심각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소유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롤스는 그러면 노직은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경우에 소유권이 정당화되느냐,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해서 가진 겁니다. 이걸 취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악화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한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최초의 취득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 최초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역사적 사실에 관심이 있어요. 역사성.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네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거나 이럴 때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 이것도 당연히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벌었거나 자유롭게 받으면 그 소유권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나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10,000원 주기로 했는데 8,000원 준다거나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0만 원만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쳐야죠. 이걸 이제 교정의 원칙, 고치는 교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국가가 개입해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스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역사성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비정형적이라고 합니다. 비정형성도 꽤 중요한 말입니다. 비정형적이라는 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태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롤스에 대한 비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 롤스에 대한 비판 포인트냐면 롤스는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정형적 분배 기준이라는 게 생기면 재분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면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거고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이거는 또 일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건네주는 부분이 이전의 원칙에서의 위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정해놓은 분배 기준은 노직 입장에서는 부정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형적 분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뭐 노동시간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과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제법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이제 도덕적 공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한테 더 주고 덜 준다 이런 거 정하는 건 노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의한 일이 된다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을 이제 비교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제 노직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형성이에요.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역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과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나눌 건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나누자. 이 말이 중요한 거고 여기는 근데 형태는 정해져 있어요. 정형적 원리입니다. 분배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이게 이분한테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노직은 누가 만들었는가 역사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비정형성이에요. 비정형성은 위에서 방금 중요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이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형적 분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재분배는 필연적으로 이전의 법칙과 소유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롤스와 노직 한번 살펴봤고 롤스 조금 보충인데요. 롤스가 말한 임의적인 요소, 즉 그냥 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결성해 보겠습니다. 선천적인 임의적 요소, 말이 어려운데 그냥 금수저라고 합시다. 너무 잘 태어났어요. 내가 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재화가 분배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부모님을 굉장히 잘 만나서 엄청난 자산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게 만약 정의의 원칙, 즉 1, 2, 3원칙, 즉 뭐 차등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태어난 것만으로 내 재산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태어난 것이 그 이후에 정의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의 기준을 부합했다면 그때부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연성, 즉 우는 제거할 수 있는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지만 정의 원칙, 즉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대한 적절히 컨트롤해보자라는 게 이유인 겁니다. 타고난 재능의 분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나 퍼져 있는가죠? 이건 우리 공동의 자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고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의 우연성은 그냥 그 자대로 자연적 사실이래요. 아니야, 많이 태어났고 적게 태어났구나 이런 거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천부적 자산에 대해 응분의 도덕적 자격이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잘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잘 태어난 거? 그래, 그건 인정해. 그건 자연적 사실이야. 없앨 수도 없어. 하지만 네가 잘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모든 부를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져야 돼요? 차등의 원칙을 통과해야만 그때부터 정의롭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